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명 무릎팍도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무릎 건강 주치의를 자처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환자분들의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씨름하다 보니 이제는 걸음걸이만 봐도 아이고, 저분 무릎이 시큰하시겠구나 감이 올 정도가 되었네요. 오늘은 진료실에서는 미처 다 못다한 소중한 무릎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고 때로는 아찔하게 하지만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내 이야기인데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물론 제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무릎이 삐그덕하고 비명을 지른다거나 버스 계단 앞에서 나도 모르게 심호흡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손주 녀석 한번 안아주려다 아이고 내 무릎 소리가 절로 터져 나온 경험 말입니다. 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50대 이상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대표적인 증상들이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예전에 김장철만 되면 아이고, 무릎이야. 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마당에 쪼그려 앉아 배추 수백 포기를 다듬고 절이시던 그 모습. 그땐 엄마 좀 쉬엄쉬엄 하세요 잔소리만 했지. 그 쪼그려 앉는 자세가 어머니 무릎 연골에 얼마나 치명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었는지는 이 아들이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무서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무릎 관절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연골이라는 쿠션에는 놀랍게도 신경세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져도 우리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우리 무릎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져서 뼈와 뼈가 직접 빡 하고 부딪히는 순간 그때서야 아이고, 내 무릎. 하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병원을 찾게 되시는 겁니다. 즉,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사건이 한참 진행된 후라는 어찌 보면 조금은 절망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어요. 얼마 전 60대 후반의 김영희 어머님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원장님,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잠도 못 자고 좋아하던 등산은커녕 시장 가는 것도 고역이에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평생을 쪼그려 앉아 나물 다듬고 손빨래 하시고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계단 오르내리셨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 사기셨죠. 그때 어머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이제 내 무릎은 끝난 건가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무릎 건강 자가진단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선호한다. 바닥에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것이 편하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넘게 하이힐을 신는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지만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살짝 아파도 참고 운동하는 것이 무릎 강화에 좋다고 믿는다. 자,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5가 3개 이상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더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매 순간 마모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적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치 자동차 타이어처럼요.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무릎까지 말썽이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노화가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통증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건 글쎄요. 정형외과 의사로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 그리고 이것 하나를 간과했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뭐냐고요?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탄탄한 허벅지 근육은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천연 보호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어. 점점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시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수술 없이 내 무릎 사용 설명서를 다시 쓰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거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뻥 뚫어주는 것처럼 시원하게요. 첫째, 무릎이 싫어하는 자세부터 피해주세요.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그만. 바닥 생활보다는 의자 생활을 권장합니다. 특히 딱딱한 바닥에 바로 앉는 건 무릎 연골에겐 고문과 같아요. 다리 꼬는 자세, 짝다리 짚는 자세도 이제 그만. 골반부터 척추, 무릎까지 틀어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둘째, 무릎이 사랑하는 움직임을 선물하세요. 계단은 내려갈 때 더 조심.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무릎에 3에서 5배 더 큰 하중이 실립니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보폭은 작게 앉았다 일어설 땐 허벅지 힘으로 무릎으로 튕기듯 일어나지 마시고 허벅지에 힘을 줘서 지그시 일어나세요. 주변에 잡을 것이 있다면 활용하시고요. 걷기는 최고의 보약. 단 제대로 걸어야 합니다. 평지에서 쿠션 좋은 신발을 신고 10일자 걸음으로 하루 30분 이상. 만약 통증이 심하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셋째, 무릎 지킴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필수. 우리 병원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허벅지 앞쪽 늘리기. 서서 한쪽 발등을 잡고 뒤로 당겨 허벅지 앞쪽을 15초간 쭉. 이때 무릎이 너무 앞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늘리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상체를 살짝 숙여주세요. 15초간 쭉. 무릎 주변 근력 강화. 누워서 다리 들기. 편안히 누워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는 쭉 편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천천히 15cm 정도 들어 올려 5초간 유지. 천천히 내립니다. 10회 반복. 어때요? 무릎님께 조공 바치는 스트레칭 어렵지 않죠?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드라마 한 편 보시면서 혹은 저녁 뉴스 들으시면서 틈틈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운동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이 곧 음식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뼈와 연골 건강을 위한 영양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의 기본.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주재료이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짝꿍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 멸치, 뱅어포, 두부, 짙은 녹색 채소, 케일, 브로콜리 등에 칼슘이 풍부하고요. 비타민 D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등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 많이 들어있고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도 합성되니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도 좋습니다. 연골 구성 성분 콜라겐과 콘드로이틴. 돼지 껍데기나 닭발에 콜라겐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라겐이 직접 연골로 가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대신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틴은 연골의 수분을 유지하고 탄력을 주는 성분으로 장어, 상어, 연골 등에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 오메가3 지방산. 염증은 관절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등푸른 생선, 들기름,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황산화 성분으로 세포 손상 막기. 다채로운 색깔의 과일과 채소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관절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시금치 등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이것만은 피해주세요. 반대로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과자 등은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에서 5kg의 부담이 더해진다고 해요.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 건강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평소 무릎 건강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을 위주로 7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질문 1.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데 아프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절 주변의 힘줄이나 인대가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관절액 속의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만 나고 통증이나 붓기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날 때 통증이 동반되거나 무릎이 붓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면 연골 손상이나 인대 문제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 자체보다는 통증 동반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2. 퇴행성 관절염도 유전이 되나요? 부모님이 고생하셨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특정 유전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전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절의 모양이나 연골의 강도, 염증 반응에 대한 민감도 등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비슷한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다면 본인은 좀 더 일찍부터 무릎 건강에 신경 쓰시고 앞서 말씀드린 예방 수칙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미리 대비하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질문 3. 무릎에 물이 차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자꾸 재발해서 걱정입니다. 무릎에 물이 차는 현상을 의학용어로는 관절 삼출액 증가라고 합니다. 관절액은 원래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관절 내에 염증이나 손상이 생기면 과도하게 분비되어 물이 차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외상으로 인한 연골이나 인대 손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빼는 것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이 차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물이 찬다면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질문 4. 나이가 드니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꼭 운동해야 하나요? 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한 계단 오르내리기를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된다면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통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통증은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프니까 안 움직인다가 아니라 움직여서 덜 아프게 만든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운동 강도와 종류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5. 무릎 보호대는 계속 착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무릎 보호대는 급성 통증이 있거나 불안정성이 심할 때 또는 특정 활동 시 일시적으로 착용하면 통증 완화와 관절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보호대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대는 보조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완화되면 점차 보호대 착용 시간을 줄여나가고 앞서 말씀드린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스스로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6.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너무 이른 나이에 해도 괜찮을까요?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다른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일 때 고려하는 마지막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술 시기는 단순히 나이보다는 환자분의 통증 정도, 활동 수준, 삶의 질 저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최근에는 인공관절의 수명도 많이 길어져서 과거보다는 좀 더 젊은 나이에도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여전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수술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 7. 무릎에 좋다는 영양제 꼭 먹어야 할까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시중에 무릎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들이 정말 많죠.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초록이봉합 추출물 등등 이러한 성분들이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통증 완화나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이지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만약 영양제 복용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과도한 기대보다는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정형외과 의사로서 한 가지 비밀 아닌 비밀을 더 알려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통증을 참다 마지막 카드처럼 수술을 생각하고 오십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인공관절 수술 등은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생활 습관 교정, 운동요법, 적절한 약물 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충분히 증상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쉽게 수술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경고입니다. 무릎 아픈데 참고 등산, 달리기 같은 격한 운동하기. 이건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멈추세요 혹은 살살하세요 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 믿고 검증 안 된 민간요법에 의존하기. 옆집 할머니가 이거 먹고 나았다더라. 인터넷에서 이게 특효약이라더라 하는 말만 믿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정도 통증은 괜찮아 하고 방치하기? 앞서 말씀드렸죠. 연골에는 신경이 없어서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문제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기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나요?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무릎 통증 더 이상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의 어머님요? 지금은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그리고 꾸준한 운동요법으로 통증 없이 가벼운 산책도 즐기시고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을 되찾으셨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은 여러분이 얼마나 아껴주느냐에 따라 100세까지도 쌩쌩하게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내 무릎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잘 돌봐줄게 라고요. 그 작은 다짐과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정혁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이 편안하고 즐거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나 내 무릎 상태가 심상치 않다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신의 무릎은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무릎에게 감사와 휴식을 선물하세요. 건강하십시오.